네, 보여주기식이 더 강하다고 보는 거죠. 핵전쟁 자체가 쇼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진퇴양난이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물 신적 한번 들어갈 건데요. 네. 김정은 이제 신타로 한번 아,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국은 예언이랑 네네. 또 북한 이제 통일 예언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장이죠. 네네. 김정은의 신타로를 통해서 네네. 또 앞으로의 미래나 운기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분들이? 일단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그 북한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오래 가지는 못할, 파병을 오래 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이거 명목상으로 대의명분상 파병을 했다가 보여지기식으로 했다가 아무래도 철수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국익이 우선이 될 것 같고 또 돈의 거래가 있었을 거예요. 국가 간에 돈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국민 보호도 있고 이 사람도 완전 막무가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봄 정도 됐을 때는 거의 뭐 파병은 안 하실 것 같네요.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이제 보여주기 위한 수단. 네, 보여주기식이 더 강하다고 보는 거죠. 아예 참견을 안 할 수도 없고, 왜냐면 러시아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 왜냐면 중국이 지금 별로 길을 못 피는 상황이고, 또 대외적으로 러시아하고 중국이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디 쪽으로 가야 할지. 그렇죠. 그렇지만 중립적인 외교를 잘하는 게 북한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진퇴양난이지 않을까. 어떻게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인터넷도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이 한국의 문화가 많이 전파는 많이 됐죠. 그래서 이 북한 이 체제의 정말 앞으로의 미래 체제가 지금 붕괴는 이미 됐을 거예요. 이미 됐을 거고, 뭐, 1인 독재 체제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그 문화주의 있죠. 국왕이든 아니면은 뭐, 일본 같이 뭐 천황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왕족처럼 뭐 이렇게 귀족 세계라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신분사회 같이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는 뭐 인도처럼 카스트처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리면 네네네. 사실 건강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오잖아요. 건강은 21년도, 22년도 그때쯤 안 좋아서 아마 공식석상에 나오기 쉽지 않았을 거고요. 잠적설이 그때 나오기도 하고 사망설 막 나왔었는데 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고비는 그때 넘기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당장 돌아가실 일은 없어요. 아, 그래요? 당분간은? 당분간이 아니라 뭐 요새는 단명을 몇 살 때까지라고 하시나? 한 70대라고 하시나? 뭐 바로 돌아가시거나 뭐 40대, 뭐 50대에 죽는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오래 사실 뜻하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정말 일찍 죽는다. 일찍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 만약에 김정은이 일찍 유사시에 만약 갑자기 돌아가신다, 만약 갑자기 죽는다 했을 때 전쟁이 바로 터질 수 있죠. 중국에서 바로 쳐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입지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명목상에 지금 그래도 살아있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대의명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김정은이 살아있어야 중국에서 함부로 침범을 하지 못할 거예요. 일본하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힘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살아있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긴 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계속 자리를 넘겨주는 방식인데 네네. 이 앞으로의 그 모습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세습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아까 앞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고종황제가 살아 있었다면 그 황실제도 뭐 영국같이 왕족이 존재하죠.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왕족이 있는 명분 하에 뭐 남북 공동체가 만약에 뭐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남북 공동체를 유지를 하면서 각자의 그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런 건 유지를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체제 유지는 하면서 갈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집권하는 그 무리라고 해야 되나? 세력을 존중하지 않으면 통일을 원치 않을 거고요. 합치가 되지 않으면 서로 이렇게 교환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입장을 반려하고 어느 정도는 결합을 해야지만 공동체적인 입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를 또 보니까 네.
지금 또 뭐 7차 핵실험을 또 김정은 국가가 핵실험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전 세계적인 거고요. 핵 가진 국가들은 다 할 거예요, 아마. 그거는 북한은 가지면 안 된다, 위협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강대국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저희 나라가 중립적 입장이기 때문에 갖지 못하는 건 있죠.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자력이 지금 발전이 많이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원자력을 폐기물을 갖다가 수입을 하거나 자기들 자체적으로 거기서 우라늄을 뽑아내거나 재생산해서 핵무기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머리를 굴릴 수도 있는데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그거는 이제 국가적인 존폐의 위기가 놓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뭐 이런 도발이나 이런 핵실험 이런 뉴스 자체가 되게 국민들의 어떤 긴장감을 조성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옛날부터 했어요. 그래서 별 다른 문제는 생길 것 같지 않아요? 핵 전쟁이 일어나진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핵 전쟁 자체가 쇼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위협 수단 아니면 통제 수단이라고 봐요. 좋습니다. 오늘도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과 관련된 북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끝으로 한번 메시지 한번 드려주세요. 글쎄, 뭐 김정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신점을 보든 뭘 하든 존칭을 안 쓸 수는 없거든요. 제3자기 때문에 존칭을 써드리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어찌됐건 김정은이 살아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국익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트럼프가 혹시 당선됐을 시에, 아무래도 이득을 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한쪽으로 편향돼서 생각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 의견도 들어보고, 저쪽 의견도 들어보고, 시청자분께서 판단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